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뷰 보셨던 이제 트위터에서 아이온큐 투자자로 활동 중이신 데스몬드님을 모시고 이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주셨던 질문들 한 열 몇 가지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Hi, Desmond. Hi, Sean. It's great to see you. Very happy to be here, and thank you so much for hosting this and having this. 네, Thank you.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술적 질문, 재무적 질문,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한 13개 정도 질문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질문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아이온큐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있느냐. 왜냐면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이온 트랩이 게이트 속도가 초전도체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기술적인 부분에 그런 걱정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스몬드님이 말씀하셨던 게 제가 이번에 이제 아이온큐의 임원들과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었죠.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CEO 피터 제프맨이 뭐라고 했냐, 위험을 낮춘다, 분산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가지 기술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기술들을 같이 개발하면서 뭐 한 가지에 부족한 면이 나오면 다른 걸로 이렇게 보완을 하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기술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이런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트위터에 여러 특허들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방식의 기술들을 발전시킴으로써 뭐 지금 게이트 스피드가 느리다고 해도 다른 방식으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마트하게 아이온큐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스몬드님이 추천하는 방식이 10K라고 하죠. 이제 분기별 보고서가 있는데 그거를 꼭 읽어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도 여러 번 드렸던 얘기인 것 같은데 16페이지를 펼쳐만 봐도 이제 리스크 팩터가 뭐다 라고 해서 이제 아이온큐가 생각하는 위험성이란 무엇인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진짜 리스크가 뭔지 알 수 있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Yeah. 그 10K 분기별 보고서를 읽어보면 거기 안에 아이온큐가 생각하는 위험이 뭔지 적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기업들이 뭐를 개발했다고 한다, 무슨 어떤 기술적 돌파구가 나와도 아이온큐가 미리 그걸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읽어보라 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시간이 날 때 한번 유튜브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by the way, I'm wearing this t-shirt from IonQ. I see your swag. I like your IonQ Yeah, this swag. is like I a love very that, Sean. unique thing. 그래서 이제 데스몬드 씨는 양자 컴퓨터가 상온에서 작동 가능하다고 할 때 얼마나 개발이 가능할 건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이거 질문을 주셨던 분이 이제 이 양자 컴퓨터가 양자 랩탑, 이제 노트북이나 AI 비서처럼 이제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와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이제 본인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할 것 같다. 왜냐면 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과소평가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될 줄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장치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의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뭐 1조 달러 이상의 데이터 센터의 혁신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도 이제 렉 마운트라고 해서 그 서버실 가보면 철제 이런 창 같은데 양자 컴퓨터가 작아져서 올라가는 사이즈가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B2C 뭐 이제 기업 대 고객이 아니고 B2B로 기업 대 기업 간으로 먼저 이 데이터 센터에서 양자 컴퓨터가 크게 활용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자사주 매도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자사주 판매한 거에 대해서는 이슈가 없다. 왜냐면 오랫동안 이제 김정상 교수님이나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아이온큐에 뭐 최소 이제 설립된 지 한 6년 정도 됐으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열심히 교수로 일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교수 샐러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을 그러니까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지고 있던 주식의 단 5% 정도 적은 양을 판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데 만약 이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파셨던 게 연속적으로 계속 된다면 주의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번 한 번으로 끝난다면은 그냥 자신이 열심히 일했던 거에 대한 보상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뭐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사주 매도가 나올 거라고 보시느냐? 라고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랑 비슷하게 오래 일하신 공동 설립자이자 이제 CTO인 김정선 교수님이
판매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 판매량이 많을 때 얘기죠. 이제 크리스 먼로 교수님처럼 뭐 5% 이렇게 작은 소량을 판매하는 거는 그냥 본인이 오래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취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의견은 비슷합니다. 소량 판매하는 거는 그냥 보상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량 판매가 나오거나 연속적으로 계속 판다면 그건 이제 이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워낙에 뭐 400만 주 넘는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5%에서 30억이다라고 해서 많은 양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스스로한테 내가 5%를 팔았다라고 적용해보면 사실 매우 적은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 실제로는 많은 양을 판매한 게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이온큐 주가가 아이온큐 주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아이온큐 주가가 한 뭐 9불에서 10불 사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아이온큐 현재 가치에 올바르냐 라고 여쭤봤습니다. 주가가 뭐 3불에서 많이 올랐다, 뭐 3배 넘게 올랐다고 해도 결국에는 IPO 시작했던 10불 부근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변동성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지금은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시작과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아이온큐 목표 주가가 얼마가 되시는지, 그리고 아이온큐 주식을 얼마나 홀딩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주가를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 기술이라는 게 워낙에 시대를 바꾸는 변혁적인 혁신 기술이라 뭐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하기도 어렵고, 3달간에 갑자기 오른 거를 저희가 또 봤죠. 그리고 이렇게 아이온큐가 갑자기 뭐 공장을 연다, 뭐 그리고 가능하게도 뭐 나중에 아이온큐 코리아를 열었다, 뭐 또는 갑자기 QPU 여러 개를 연결했다, 이런 뉴스들이 언제 나올지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주가 예측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어쨌거나 이 아이온큐 주식은 롱텀으로 가져갈 거다. 뭐 그 롱텀이라고 하면은 10년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아이온큐의 테크니컬 로드맵이라고 하죠. 기술적 로드맵을 매번 보여드리는 거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그 1년에 그런 기술적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주가 폭등의 촉매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해야지, 뭐 갑자기 뜬금없이 언제 사서 언제 팔겠다 이런 사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기술적 로드맵이다, 그걸 잘 달성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언제 흑자 전환을 할 건지, 언제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여쭤볼 거고요. 그리고 아이온큐의 첫 양자 전체 시스템을 누가 살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통역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흑자 전환 시점은 첫 양자 컴퓨터 판매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정확한 시기는 얘기해주지 않으셨는데 2024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임원들과 인터뷰를 할 때 본인이 어떤 점에 주목했냐면, 이제 피럴 제프맨 사장님의 얘기에는 이제 이 양자 컴퓨터 전체 시스템을 사는 것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 흑자 전환을 먼저 하기보다는 공장을 먼저 지어서 이런 이 수요를 따라가는 캐파를 늘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지연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 시점은 한 2024년에 첫 양자 컴퓨터 판매가 나오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먼저 살 것으로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저번이랑 동일하게 정부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미국 정부 말고 다른 뭐 최근에 아이온큐 트위터에 올라왔던 일본이나 한국이나 폴란드, 스위스 등등 수많은 국가의 대표단들이 아이온큐에 왔었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우방국들 정부들이 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양자 컴퓨터 판매가 계속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그런 국가들에게 이전할 것이냐, 이런 프로토콜이나 계약 조건, 그리고 뭐 검사도 필요할 거고 감사도 필요할 거고, 이런 점들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 같다라는 좀 본인의 합리적인 추측을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아이온큐의 초기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 보면은 아이온큐가 이제 양자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적혀 있고, 옆에 이제 항공 국방 회사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미국 공군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미 공군이 작년에도 아이온큐랑 한 14밀리언 달러짜리 계약을 했고, 올해 한 30밀리언 달러짜리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도 사는 주체가 미 공군일 거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데스몬드님은 미 공군, 그 안에서도
공군 국립연구소일 거예요. AFRL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능성이 높고, 또 가능성이 높은 곳은 이제 현대자동차 같이 아이온큐와 몇 년 동안 길게 일해온 곳일 가능성이 높다. 뭐 거기에는 뭐 골드만삭스나 피델리티나 GE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이제 아이온큐가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엑센추어나 델, 그리고 베어링 포인트, 이 세 가지 기업들은 아이온큐랑 왜 계약을 맺었느냐, 이 아이온큐가 가진 양자 컴퓨팅 기술로 고객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러한 기업들, 이 세 가지 기업한테서도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가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가 미래의 양자 산업, 양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양자 시장에 있어서 아이온큐는 마켓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제 시장의 대장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온큐가 그걸 목표로 세팅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래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현재 각자 시장들의 리더인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기업들은 이제 자기가 속한 시장에서 기준을 정하고 이제 뭔가를 했을 때 다른 이들이 그걸 따라온다는 거죠. 후발주자들이.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도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아이온큐가 렉마운트라고 해서 이제 서버실에 들어가는 조그만 이런 사이즈의 컴퓨터를 만들겠다, 또는 뭐 언제 어닝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기업들도 따라서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래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온큐는 양자 시장의 리더가 될 것이다. 아이온큐가 하드웨어만 만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아이온큐는 자기 자신을 풀스택 양자 컴퓨팅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만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기업이고, 이제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수직 계열화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자 시장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또 다른 부분까지 다 아이온큐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온큐에 대해 어떻게, 언제 알게 됐고 왜 아이온큐에 투자를 결심했느냐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여름에 이제 처음 본인의 레이더에 걸렸는데, 그때는 이제 스펙 시절이었죠. 상장하기 전이었는데, 이제 그 시절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주가가 진짜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수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뭐 비전을 발표하면서 우린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이러면서 여러 기업들이 상장을 했지만, 실제로 주가가 떨어져서 회복한 기업은 뭐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몇 개 없죠.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에 데스몬드가 끌리게 된 이유는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선도 기술이 실현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서 실제 상용화된 제품으로 간다는 사실에 끌리게 됐는데, 왜냐면 양자 컴퓨터가 제품화가 된다면 새로운 섹터, 그리고 이제 진짜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고요. 팀 자체가 끌렸는데, 왜냐면 이제 김정선 교수님과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워낙에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뭉쳐서 회사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온큐에 투자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데스몬드가 엔비디아와 허니웰에 10년 이상 투자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둔 이제 성공한 장기 투자자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업들을 왜, 어떻게 팔게 됐는지, 언제 팔게 됐는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우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또는 우리의 재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이 그 두 종목을 팔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현재 수익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아마 10배 정도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수익에 만족했기 때문에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온큐를 찾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제 이 엔비디아와 허니웰에서 느꼈던 그 혁신,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겠다라는 확신, 이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하고 있었던 종목들을 판매하고 이제 아이온큐로 넘어오게 되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팔면서 넘어오고 이제 분산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주식을 사면은 그냥 가지고 있고 더 사기만 하는지,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윙하는 것처럼 사팔사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몬드 씨 같은 경우는 계속 사면서 모으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언제 팔고 언제 사야 할지 타이밍을 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본인도 트레이딩을 해봤고 저도 트레이딩을 해봤지만 언제 다시 사야 할지 확신을 갖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뭐 오버해서 살 거다 했는데 막상 살려고 하니까 좀 주저하게 돼서 더 떨어지면 이때 샀어야 하는데, 뭐 이렇게 후회하는 방식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인은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서 더 사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고 매매 자체를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실제로 본인이 쓰는 그 뭐라 그러죠? 금융 HTS 이런 MTS를 쓸 때 매수 버튼이 어디 있는지 또는 자기 비밀번호가 뭔지도 까먹을 정도로 매매를 잘 안 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진짜 장기 투자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첨언을 해주신 게 무조건 홀딩하는 게 좋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삶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데스몬드처럼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았고 평단가가 낮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한다거나 아이를 낳는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돈을 쓸 상황이 있으면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기준이 뭐 내가 랜덤하게 정한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내 삶이 어떤 단계인지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지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뭐 그 말인즉슨 이제 그 외의 경우에는 홀딩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다라는 얘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에 투자하는지 알아야만 이 아이온큐처럼 뭐 주가가 35불을 갔다가 3불을 갔다가 15불, 뭐 9불 이렇게 가는 거를 감내하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투자하는 것이 뭔지 결국 궁극적으로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안다면 이렇게 흔들려도 결국엔 주가가 우상향할 거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번 인터뷰에서도 여쭤봤던 건데 이제 미국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한국인이 아이온큐 주가 비중의 30%나 가지고 있다는 게 걱정이 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비중이 아이온큐에 높다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건 본인한테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 투자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술을 먼저 떠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뭐 서울같이 이런 큰 메가시티가 기술로 서로 연결돼서 뭐 KTX가 돌아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또 수많은 전자제품들 이제 잘 나가는 뭐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제품들이 한국에서 오기 때문에 한국인 비중이 높다는 거는 오히려 이 기업이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고 오히려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에 뭔가 혁신 기술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이걸 1년 전에 쓰고 있다더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기술적인 뭐 혁신으로 유명한 나라의 국민들이 아이온큐 같은 이런 첨단 기술 기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는 본인이 보기에는 좋은 일로 보인다라고 이제 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냐라고 여쭤보고 이제 저희 채팅 주셨던 분들 중에 질문을 몇 개 뽑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트위터에 얼마 전에 올렸던 트윗이 너무 완벽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적었냐면은 제가 이제 아이온큐 임원들과 만나서 느꼈던 점의 서머리를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그들은 겸손하지만 자신감에 차 있다. 두 번째,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그들의 목표, 로드맵을 달성할 것이다. 네 번째, 아이온큐의 임원들은 아이온큐에 올인하고 있다. 다섯 번째, 그들은 고객들과 주주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데스몬드가 아이온큐를 모르는 사람한테 소개해 준다면은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정리해서 주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이 올리셨던 질문 중에 하나를 여쭤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라고 여쭤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특정 기업, 어떤 기업인지 밝히지 않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전략기획 쪽에서 뭐 재무제표도 만지고 이제 그 임원들한테 어떤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뭐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 공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통신 쪽으로 이제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좀 있으신데 거기에 이제 뭐 경영 관련된 이런 전략적 기획 이런 것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기 투자가 가능했고 되게 스마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이런 경영 기획, 전략실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 임원들의 이런 말하는 거나 뭐 저랑 인터뷰 이런 것들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좀 더 있는데 어떤 걸 느끼냐면은 그들의 자신감이 가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도 이런 임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피럴 제프맨 사장님의 경영 철학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 내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찾아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기업에서 경영을 할 때 매우 효과적이고 좋은 경영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초기 기술주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했던 점 중에 하나가 제 그 비디오 중에 임직원 동향을 제가 매월 그 먼슬리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재들이 들어왔고 어떤 인재들이 나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쭉 결론을 내렸을 때는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 아이언큐에 들어오고 있고 그거를 아이언큐가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재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재들을 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근데 아이언큐가 그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그거를 좀 모니터링 해보는 게 투자에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하자고 했더니 얼마든지 얘기해도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는데, 왜냐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제가 이제 미국까지 가서 아이언큐 임원들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인도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십니다. Awesome. And bye everyon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Desmond. Having me. Right, see you bye. soon. Right. Bye.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데스몬드님의 트위터를 적어놨어요. 유튜브 챗에다가. 그리고 요걸 또 댓글에다 달아놓을 테니까, 영어로 돼 있어서 어렵긴 한데 이분이 되게 좋은 아이언큐나 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스몬드님의 트위터도 팔로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여러분들 뭐 반응도 좋고 하시면 또 한번 라이브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갔죠. 남은 반년도 승리하시고 잘 되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많이 이제 장기 투자자 전문가로 또 양자 컴퓨팅 전문가로 소개를 제 채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부자 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